안녕하세요. 불량김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주 잠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지금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카페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미리 이 차트에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차트는 흘러가는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토리몬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하방으로 가던 종목이 제일 먼저 반등이 나오려면은 여기 볼린저 밴드라든가 장기 이평선 240선이나 480선 요 선을 갖다가 뚫어 올려서 가야지만이 이게 반등이 큰 파동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통 하방으로 가던 종목이 일봉상 직전의 언덕 여기 요 자리 요때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때만 눌러줬을 때 안 빠지고 20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또 빠지는 자리들, 요게 파동이거든요. 파동. 요런 파동 20선 찍고 다시 찍고 그럼 요런 지지 라인이 형성되면서 20선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일봉상이 20선 자리에서 매매를 하라고 하는 게 요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이게 제가 화장품 관련주를 갖다가 언제 올려놨는지를 모르겠네. 최근에 한번 흐름이 좋아가지고 4월 22일 날 제가 올려놓은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한국 화장품 제조를 제가 올려놨죠. 근데 제조가 대장이 안 될 수 있다고 올려놓은 거죠. 그다음에 이차 한번 토니모니 이런 종목들이 대장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올려놨는데,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유는 이제 좀 마스크 벗고 이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이 당연히 반등이 나오겠죠. 여기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요때는 한국 화장품 제조를 올려놨거든요. 적고 보시면은 저는 제가 이게 좋아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쭉 하방으로 가던 종목이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들어 올리면서 이 앞전 전고 라인 여기서 만약에 요 들어 올렸으면 요 라인을 지지를 해줘야 돼요. 지지를 해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면 빠지겠죠. 당연히 대칭으로 빠지든가 빠지는데 요 라인 보시면 여기 들어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는 거예요. 제 말을 이제 제가 이렇게 끊어서 그런데 이런 요때는 여기 직전의 언덕 자리를 지지를 못 받고 하방으로 빠졌으니까 요거는 대칭으로 다시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요때는 뚫어 올린 다음에 여기 직전에 여기 매물대죠. 요 자리를 갖다 지지를 받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또 뚫은 다음에 이제 장기 평선 20선 일봉상의 20선 자리 있죠. 요는 자리를 지켜주니까 또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 매물대 있죠. 요걸 뚫어 올리니까 이제 이 대칭으로 해가지고 한 요만큼 나왔던 종목이 다시 가면은 대칭으로 한 요 정도 여기 전고 자리 있죠. 매물까지 요 자리까지 나왔는데 저는 이게 끝났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화장품 관련주는 끝났다고 생각 안 하고 앞으로도 이제 눌림이 나오면은 요런 자리에서 한 번 더 진입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게겠죠. 무조건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잡는 게 아니고요. 만약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이 꼬리를 달았잖아요. 꼬리를 달면서 여기 매물까지 먹는 그런 형국이 나왔단 말이야. 한국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 그러면 이런 종목은 여기 장기 평선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 빠지지 않고 지켜줬을 때 짝꿍댕이나 이런 지지 라인이 형성되었을 때 그때 다시 노려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제가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해가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추격해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밑에 여기 장기 이평선 두 개 480선이나 240선 중간에 요 중간 자리에 잡아라고 이걸 갖다가 올려놓는 거거든요. 물론 그래 해도 다 안 갈 수 있어요. 안 갈 수 있는데 요런 자리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걸 트는 거죠. 추격을 안 하기 위해서 계속 습관을 그래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때 잡진 않았어요. 왜냐 거래량이 튀었을 때 들어와야지 제가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단타성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잡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이 제일 먼저 튀더라고요. 제이준 코스메틱도 보시면은 제가 차트가 다 비슷하다고 한 게 다 이때거든요. 요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차트가 하방으로 가던 종목이 지지를 받고 이 찍는 거 있죠. 왜 추세를 돌릴 때는 볼린저 밴드라든가 20선을 뚫은 다음 아니면 또는 장기 이평선을 뚫은 다음에 눌렀다가 일봉상 20선을 보통 안 빠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차트가 다 비슷하다고 그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요 종목이 먼저 제가 금색기 깔아놓은
금새끼 그 카페 있잖아요. 그 카페에 보시고 금새끼 깔아놔신 분들은 이 종목이 제일 먼저 뜬 거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뜬 게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관리 종목인데요. 저는 이 종목을 이제 택했어요. 왜냐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앞에 매집봉이 들어와서 그죠? 21선을 지켜주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렇게 밀집되는 형국. 치고 눌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짝꿍댕이 쌍바닥이죠. 즉 다시 말해서 큰 파동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갈 수 있죠.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뭐 상을 가도 붙어 있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붙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먹기는 먹었어요. 아침에 이 종목을 들어 이제 두 번째로 들었는데 제 기준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잡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잡지 못하고 이제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게 관리 종목이지만은 뭐 어차피 단타치로 들어가는 거니까 상관은 없잖아요. 그리고 상한가에 분할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를 상한가에 팔았는데 상한가에 이제 저는 좀 파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 나름대로 또 상한가에 파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게 상한가에 안착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상한가에 안착을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안 팔잖아요. 근데 물론 스탑로스 걸어놓고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 체결 강도를 보고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체결 강도가 예를 들어서 50m로 떨어진다든가 한 70m로 빠지면은 그 종목은 거진 그날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체결 강도가 70 이상 한 80건 위에서 놀면은 계속 거래가 활발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100이 넘어가면 순식간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식간에 풀려버리고 꼬리를 탁 달아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꼭지에 못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체결 강도를 보고 이제 저는 매도를 하는 편이에요. 체결 강도가 뭐 처음부터 안착이 딱 됐는데 예를 들어서 분봉으로 보시면 안착이 딱 됐는데 전혀 안 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흐름이 거래량이 없이 체형도 완전 죽어버린다. 뭐 70m로 팍 빠져버리잖아요. 요때. 그러면은 안 팔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0, 1, 20까지 갔다가 쭉쭉 떨어지면 한 80까지 내려왔다 다시 90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부분 매도를 하는 편이거든요. 저만의 기준이라서 일단 그렇게 합니다. 거래량이 그만큼 활발하면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관리 종목 같은 경우는 주면은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짧게 수익 내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상을 먹은 것 같은데 요즘 매매를 많이 안 하거든요. 솔직히 많이 안 하고 하루에 한 두세 종목 막 이렇게 매매하고 물려있던 종목들 좀 지내고 이러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수익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관련주를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렇게 쌍바닥 찍고 이렇게 갔죠. 그죠? 근데 요것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니모니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죠? 흐름이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화장품도 그렇고 뭐 다 이 패턴들이 보시면은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이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보시면 오가닉 코스메틱도 아까 들어갈라 했는데 이게 240선까지 보고 들어갈라 했는데 동전주라서 그냥 패스했는데요. 뚫고 뚫어 올려놨잖아요. 눌렸을 때 20선, 일봉상 20선을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냥 오늘 또 흐름이 좋았죠.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흐름이 하방으로 가는 흐름이 아니고 코리아나도 마찬가지. 이 보시면은 이 추세가 꺾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추세가 하방으로 가던 추세가 요 저항대를 갖다가 뚫어 올리잖아요. 그죠? 뚫어 올린 다음에 이 추세를 안 깨고 다시 상방의 추세, 상방의 흐름을 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섹터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들 전체가 이러면은 조만간에 무슨 이슈가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솔직히 예상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카페에다 올려놨는데 뭐 수익 나신 분들은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이지트로닉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그날 같이 올려놨는데 이 이지트로닉스는 신규 상장주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카페에다 신규 상장주에 관해서 잠깐 올렸는데 그건 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만의 매매 방법이에요. 신규 상장주 매매하는 방법인데 제가 어저께 이제 풍원정밀이랑 BCNC 두 종목을 제가 올려놓고 신규 상장주의 흐름이 좋다고 이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신규 상장주가 보통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일봉상이 20선을 뚫어 올린다든가 아니면 볼린저 밴드를 타고 가던 종목이 20선까지 내려온다든가 또는 볼린저 밴드를 타고 5일선을 이탈 안 하면서 간다든가 이거는 흐름을 보는 거구나. 하방으로 갈 때는 이 신규 상장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G2파워 같은 거
요런 거는 이 흐름 자체가 지금 하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보시면은 요 저항대를 갖다 살짝 들어 올렸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일봉상 20선까지 한 15%에서 20% 정도 이 먹을 구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타 구간이 나오니까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유일 로보틱스처럼 이렇게 뚫어 올렸잖아요. 예, 뚫어 올리지는 못했죠. 22평을 계속 때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뚫어 올리면은 이거는 볼뱅까지 거진 90%가 가요. 상승이 나오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하는 게 낫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올라오는 척 하다가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종목 성장할 때는 이렇게 하방으로 갈 때보다는 일봉상이 이 노란선이 20선이거든요. 이 20선을 뚫어 올린 다음에 그때 요 자리에서 안착이 되었을 때 그때 진입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셈스도 그렇고 아셈스도 보시면은 타고 가잖아요. 타고 가는데 여기서 지금 눌림 자리란 말이에요. 일봉선이 20선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면은 1차적으로 요런 자리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만약 이 매물을 갖다가 뚫어 올리 갖고 가면은 더 올라가겠죠. 바닥권에서 이지트로닉스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요런 자리를 갖다가 올라가면은 요 자리가 매수 타점이라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종목은 죽지 않았어요. 튀었지만 거래량이 꼬리를 달았지만 이 종목도 한 요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우상이요. 이게 쭉 갈 수는 볼배를 타고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타고 가다 보면은 일봉상 20선까지 내려와요.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고 쌍바닥이나 이런 짝꿍이 쌍바닥이나 뭐 이렇게 찍고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진입해도 얼마든지 흐름이 좋다는 거죠. 요때 제가 이 봉이 들어왔을 때 제가 흐름이 바뀌었다고 바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카페에다 같이 올려놨죠. 그죠? 그날. 근데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지 추세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를 치더라도 이게 흘러가는 방향성을 알아야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그만큼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는 이래 하방으로 가던 종목에서 중간에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간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앞에 매물 저항대를 뚫어 올리는 자리를 뚫고 눌러줬을 때 20선. 그럼 요 누군가는 이때 안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매집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걸 뚫고 눌러줬을 때 20선에서 안 빠지면 들어왔다가 눌러줬는데 20선에서 안 빠지면 이 들어갈 때 요때 따라가면은 만약에 요때 매도를 못하면 요때 틀려요. 20선 살짝만 이탈해도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요런 자리에서 20선 근처에서 내가 매수 타점을 잡으면은 손절은 짧고 수익은 커진다는 거죠. 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뭐 제가 어제도 그 매집봉 들어온 종목들 몇 개 올려놨는데 원익홀딩스도 이렇게 보시면은 쭉 하방으로 가던 종목이 추세를 멈췄대. 바닥을 다져가지고 추세를 살짝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완전 돌린 건 아니지만은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 20선 눌림 자리에서 이런 거래량이 들어오거든요. 물론 이렇게 끊어도 이까지 뭐 몇십 프로 간다는 건 아니고요. 단타를 칠 때는 1차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전고 자리, 요는 전고 자리 있죠. 요런 자리까지 보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분봉으로 따졌을 때 분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봉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볼린저 밴드와 이게 20선인데 분봉에도 내가 똑같이 적용을 해요. 이 20선 근처에서 잡아가지고 수익이 내는 게 볼린저 밴드에서 20선 볼린저 밴드 잡으면 20선을 이탈해버리면은 손절 라인도 커지고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이 커진 상태에서 안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살표도 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한 요 정도 몇 프로는 수익권은 안 나오죠. 그렇지만 이런 자리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흐름을 알면은 내가 매매하는데 쉽다는 거죠.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이게 보시면은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요 흐름 있죠. 요 하방으로 가던 흐름이 요 장기 이평선을 이제 뚫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 240선을 뚫고 480선까지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폭 20선, 일봉상이 20선 근처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전저점이라든가 이 출발점 있죠. 요런 자리나 아니면은 지지 라인을 껐을 때 요런 자리 있죠. 요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튀었다가 만약 이는 자리를 이탈 안 하고 하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죽었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도 계속 그런 종목들을 봤잖아요. 그죠? 반등 나왔던 종목들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현대웨이브다잉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 갔다가 빠졌네요. 요 종목도 보시면은 이 하방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는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뭐 그냥 막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야지 이런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3월 27일 날 제가 이거 발굴해가지고 여기 표시해놨죠. 요런 식으로 하고 요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이제 표시를 해놨는 거거든요. 표시를 해놓으면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이때 분명히 요런 매집봉도 들어와 있고 또 관심 종목이 넣어놨고 물론 이탈할 수도 있어요. 이탈해가고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종목들은 빼는 거예요. 대신에 요런 자리에서 매수 또는 요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날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고 내가 잡으려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만 있으면은 매매하는 데 쉽다는 거죠. 저도 손절 많이 해요. 손절 많이 하고 하는데 이는 꼭지에서 잡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저도 이는 꼭지에서 계속 추격해 갖고 잡았거든요.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빵 뚫어 올려 전고까지 요 있는 매물까지 강하게 뚫어 올린 종목이 이 20선을 이탈 안 시키는 거 살짝 이탈 시키다가 바로 땡겨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이렇게 쌍바닥 찍고 이렇게 튀는 거. 그렇다고 이게 막 100% 200% 가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10%에서 15% 정도의 수익권, 5%에서 15% 정도의 수익권을 챙길 수 있는 구간, 짧은 시간에 수익권을 챙길 수 있는 구간들이 요는 자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기 다 이래보면 이래 짝꿍된 쌍바닥 찍고 충분히 튈 수 있거든요. 요까지 간다는 게 아니고 이제 10%에서 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얼만큼 들어오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흘러간다는 거죠. 이 차트가. 예림당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 이제 천천히 가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지지 라인에서 형성이 되고 화살표 떴죠. 화살표도 그 보시고 만약에 세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랑 화살표 내가 같이 드렸는데 그거 세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카톡 주시면은 주말 같은 날 이제 아니면 평일날 이제 제가 아침 말고 오후에 제가 세팅해 드릴 테니까 안 되시면은 머리 싸매고 있지 말고 근데 한 번 정도는 본인들이 이게 설치를 해봐야 돼요. 이게 떴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니까 요런 자리들 있죠. 요런 자리에서 흐름 보통의 480선이나 전고 자리까지 이렇게 짧게 붙고 치는 거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또 뭐 하면은 2, 3% 이래밖에 480까지 보면 이런 수익밖에 안 나요. 하지만은 내가 이런 자리에서 잡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런 흐름 자체가 지금 하방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20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가죠. 그럼 요 튀었다가 다시 20선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제. 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내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없으면은 매매하면은, 뭐, 이럴 때도 많고, 손실도 많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다 보면은 물려서 가는 종목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 걸 안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차트를 보고 기준을 분명히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손절은 솔직히 저도 손절 잘 안 됩니다. 손절 안 되는데 손절을 하려고 노력은 해요. 제 나름대로. 앞전에 우리 이제 페이퍼 관련주도 뭐 얘기했죠. 무림 SP 이런 것도 제가 무림 SP 얘기했죠. 무림 SP 얘기인데 요때도 이 보시면은 요런 자리거든요. 우리가 찾는 자리가 이런 자리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 요런 자리들 있죠. 보면은 요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누군가 개입된 거예요. 그죠?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오던 종목이 저점을 계속 깨면서 내려오던 종목이 장기 이평선 다 깨고 내려오던 종목이 이 장기 이평선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종목들이 그렇다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보고 내가 그만큼 할 수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찾을 수 있어야지. 강스텐 바이오 코스메틱 여기 무림 시리즈 제지주 좋아 보인다고 계속 제가 올려놨는데 그것도 이 흐름이거든요. 제지주 자체가 다 흐름이 좋으니까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건데 강스텐 바이오에 올려놨는데 이거 갔나? 아직 240선 480선 안 갔네요. 여기서 멈추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 하방으로 쭉 가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위로 들어 올렸을 때 20선 물론 거래량이 많이 안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뽀짝뽀짝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는 타고 468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종목들이거든요. 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저 자리 잡을 수 있죠. 막 그런 식으로 다 이야기할 거예요. 데모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죽으면서 20선 이탈 안 시키고 장기 이평선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내가 내 스스로 잡을 수 있어야지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정말 이 기법이나 이런 거는 정말 많지만은 본인만의 기준이 꼭 있어야 되니까 그 기준을 꼭 만들어서 여러분 걸로 다 만드셔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를. 그리고 뉴스도 많이 보시고 뭐 차트만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차트도 많이 보시고 뭐 뉴스도 많이 보시고 그렇다고 뉴스 매매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확률이니까 조금씩 좁혀가는 거죠. 뉴스도 보고 차트도 보고 뭐 찌라시도 보고 이래 봐가지고 차트가 만들어졌네. 그러면 이와 관련 주들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럼 요 종목도 차트가 비슷하고 저 종목도 차트가 그럼 이 섹터에 조만간 뉴스가 뜨겠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보통 거진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은 공부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쉽다고 얘기하는데 공부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죠. 차트 보는 것도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루에 300개씩만 차트 보시라고. 장중에 말고 장 끝나고 나서 차트 300개씩만 봐라고 하는데 그게 근데 진짜 안 봐지거든요. 솔직히. 정말 안 봐지는데 그래도 보는 습관을 계속 들이세요. 그 보는 습관이 있어야지만이 뭐 앞 차트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그러니까 꾸준히 보는 거죠. 뭐 한 날 몰아갖고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루에 뭐 100개를 보든 50개를 보든 매일같이 꾸준히 보면은 차트가 흘러가는 방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이해도 하고 이제 같이 읽는 거죠. 그 차트의 길을 갖다가 방향성을 읽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녀님께서 맨날 하나님하고 소녀님께서 맨날 이렇게 뉴스하고 이게 좋은 정보 많이 올려줍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통 그날 상승하는 종목들은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계속 왜냐면 그 흐름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사태 때문에 이 에너지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기름값 오르니까 이 관련주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올라요. 그러면 그 종목을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목의 흐름이 눈에 익어지거든요. 눈에 익혀지니까 그러면은 매매하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대응하기도 쉬워요. 손절 라인은 꼭 정하시고 그래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카페에 항상 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